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유부남 겜더가제입니다. 오늘 해볼 추억의 게임은 2005년 출시한 구룡쟁패입니다. 9개의 문파가 등장한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지만 아직 6개 문파만 오픈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구룡쟁패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룡쟁패는 현재 3개의 서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국 서버가 인원이 많아 보이네요. 무국 서버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캐릭터를 생성을 하게 되면 성별과 외형 정도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직업은 진행을 하다가 고르는 방식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나중에 아이템들의 성별 정도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입장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게임은 오랜만인 것 같네요. 그런데 다들 자리 비움 상태입니다. 굳이 왜 이런 곳에서 잠수를 타는지 궁금하네요. 기본 퀘스트는 여기 담양 NPC에게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 스탯 설명부터 해서 차근차근 알려주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스탯은 성장 방식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저는 전투형이라 근력은 무기에 맞춰서 찍고 나머지는 민첩과 건강 위주로 찍었습니다. 구룡쟁패 홈페이지 게시판 검색해보셔서 정보를 찾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문파를 골라야 하는데 백도는 개방, 소림, 무당을 고르게 되고 흑도는 피궁, 농림, 마교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백도는 정파, 흑도는 사파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게임과 마찬가지로 마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교에서도 무기 종류를 2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역시 이번에도 뽀대나는 무기인 도로 선택했습니다. 구룡쟁패는 초반 무공은 담당 NPC에게서 전수받는 방식으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초식기나 일격기 같은 무공은 무공 수련용 어수아비를 통해 수련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미니게임 같은 방식으로 3단계까지 마무리하면 무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공 중에 일격기가 있고 초식기가 있는데 초식기는 일반 평타 같은 개념이고 일격기는 쿨타임이 있는 공격 무공입니다. 또 구룡쟁패는 레벨에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은 11렙마다 등급이 올라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 등급을 올리려면 운기조식을 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미니게임을 통하여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과 좌클릭 그리고 둘 다 클릭해서 하는 방식인데 저는 마우스 양쪽 클릭하는 게 잘 안되더라고요. 운기조식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눌러야 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전 이번에 90회까지 봤네요. 그리고 HP와 MP를 모두 채우기도 하며 방어 버프가 있는 내공신법 튜토리얼도 있었는데 이걸 시작하니 저 MP가 모두 채워질 때까지 움직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거의 5분 정도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처음에 배운 경공술은 Alt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달리게 됩니다. Alt키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경공술이 유지가 되고 마우스로 방향을 돌리면 그 방향대로 달립니다. 구룡쟁패에서는 몬스터를 잡으면 무기 상자를 드랍하는데 이 상자에서는 1부터 10위까지 재련되어 있는 무기가 랜덤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련도 랜덤이고 종류도 랜덤이라 저에게 맞는 무기가 나올 때까지 열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나와도 제 무공에 맞지 않는 무기이면 일반 공격으로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착용하고 있는 무기보다는 성능이 많이 좋아서 사냥 속도는 확실히 빨라졌습니다. 다른 게임과 다른 점은 착용 제한이 있어도 착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신 무기의 내구도 소모 속도만 빨라질 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룡쟁패는 몬스터에 들어가는 데미지가 표시가 안 돼서 그건 좀 답답했네요. 데미지를 알 수 있는 건 몬스터를 잡는 속도로 체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자 여러 개를 열었는데 도 무기는 안 나오네요. 여기서도 운빨이 필요할 줄이야. 여기 구룡쟁패에서도 저를 아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구룡쟁패를 처음 해보시는 뉴비라고 하시네요.
점점 아시는 분들이 많아지니 기분은 좋아지네요. 농땡이 안 피고 열심히 해야겠네요. 단축키 L을 누르면 재료 수집이 나오는데 원래는 각 마을 NPC마다 직접 가서 재료를 바꿔주는 방식인 것 같은데 지금은 편의상 이렇게 바뀐 느낌이네요. 초반 퀘스트를 하고 나면 기본 이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재료를 줍니다. 의상 상자를 열게 되면 기본 무기와 의상, 그리고 가방을 줍니다. 기본 무기는 재련이 되어 있질 않아서 기존에 먹었던 도끼를 써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사냥을 하다 보면 명품 이름이 붙은 아이템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아이템들을 목록별로 넣으면 그 NPC에게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신물 아이템인데 착용을 하려고 했더니 주머니가 가득 찼다고 착용이 안 되더라고요. 거의 막바지쯤에 얼떨결에 착용이 되긴 했는데 착용 조건은 아직 모르겠네요. 아직 튜토리얼이 안 끝났는지 더 뭔가를 알려주는 것 같았는데 1. 사망과 부활의 개념 설명. 캐릭터의 체력과 이건 내공이 마치 모두 예전에 수준되어 예비군 훈련 연구되면 온라인 수업 캐릭터는 듣는 행동 느낌이었습니다. 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예전 생각이 나서 바로 고른 닫기를 쟁취에서는 눌렀습니다. 캐릭터가 빈사상 이제 드디어 마교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초반 튜토리얼이 너무 길었네요. 마교 NPC 뒤로 가면 마교로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마교라고는 하지만 배경 컨셉을 너무 과하게 잡은 거 아닌가 싶네요. 마교가 아니라 지옥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뭔가 엄청나게 비장한 마교의 교리를 본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기본 퀘스트를 마무리하고 나면 마교 입문 퀘스트가 완료가 됩니다. 이제부터 재령행이라는 퀘스트가 생기게 되는데 이 퀘스트는 자동이동이 돼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냥터로도 바로 이동을 시켜주다 보니 오프한 후에 10초 동안은 맞지도 때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초반 장비를 지원해주다 보니 방어력이 높아져서 일반 몹들한테는 HP가 닳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직업을 골라야 할 때가 왔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투 방식에 따라 4종류로 직업이 나뉘게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투형 혈전마, 지략형 귀염마, 안전형 광폭마, 기공형 특풍마로 됩니다. 처음에는 돌을 사용하는 전투형 혈전마를 하려고 했는데 기공형 특풍마도 해보고 싶어서 여기 직업 고르는 곳에서 꽤 오랜 시간 지체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처음에 하려고 했었던 혈전마로 결정하였습니다. 혈전마는 전투형답게 힘과 민첩 위주로 스탯을 찍고 화려한 공격 스킬로 사냥을 하는 직업입니다. 전직을 하게 되면 스탯을 초기화도 해주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스탯을 마음대로 찍으셔도 됩니다. 이제 몬스터가 무기상자 2단계를 떨구네요. 이러면 초반 어느 정도까지는 무기 걱정 없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웬일인지 도검 무기를 한 번에 주네요. 1단계에서 못 먹었던 것을 2단계에선 바로 득했네요. 그것도 재련 7짜리 무기라 공격력도 상당히 높습니다. 몬스터 잡는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습니다. 퀘스트 몹 사냥하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무기 상자가 나오다 보니 상자 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3단계 상자에서도 도검 무기가 바로 나왔네요. 원샷 원킬이네요. 이때까지 전직하면 본인 장비에 맞는 게 드랍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 수련장 NPC들에게서 무공을 전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NPC 이름이 새키네요. 성이 이씨라면 큰일 날 뻔했겠네요. 무공을 전수받으려고 하는데 문파기 여도가 적어서 모두 배우진 못했습니다. 저는 재룡인 퀘스트를 하면 문파기 여도를 주는 줄로 알고 주는 대로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문파기 여도도 게임 끝날 때쯤 알았는데 아이템을 문파기 여도 NPC에게 기부하면 문파기 여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네요. 또한 재룡인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을 주는데 이 무기는 단계별로 성장이 가능해서 초반 무기 상자에서 본인 것을 못 드셨다면 제작 무기가 성능이 꽤 좋기 때문에 제작 무기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공수련은 허수아비를 때리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인데 가운데 구슬을 마우스 왼쪽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서 가운데로 오게끔 만들면 됩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허수아비 때리는 것보다 더 빠르게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인 마을 같은 합비로 오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개인 상점은 아니고 자리 비움으로 펴드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접속 보상을 받으시려고 펴둔 걸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네요. 퀘스트를 완료 후 레벨업을 하여 다음 단계 넘어가려고 운기 주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리듬 게임하는 느낌 같아서 재미있었는데 자주 하다 보니 좀 귀찮아졌습니다. 이게 횟수도 많아져서 하는 시간도 점점 늘어나다 보니 스킵하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거의 끝나갈 때쯤에 갑자기 몬스터가 와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무협 만화에 보면 운기 조식을 하는 도중에 외부 충격을 받게 되면 주화인마에 빠지게 된다는데 여기서는 바로 죽게 됩니다. 이런 건 쓸데없이 디테일하게 반영해 두었네요. 한 번 죽고 나면 외상과 내상을 입은 수치만큼 HP와 MP가 회복이 안 되다 보니 이번에 새로 배운 신법으로 치료가 되는 줄 알고 신법을 사용했는데 이번 신법은 뭔가 멋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신법으로도 외상과 내상이 치료가 안 되고 HP, MP가 모두 회복되기 전까지 안 움직여지네요. 결국 또 5분 정도 이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외상과 내상은 마을 의원에게서 일정 돈을 내면 바로 치료가 됩니다. 퀘스트를 하다가 던전같이 보이는 사망곡에 오게 되었는데 3개의 입장령을 넣으면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입장령은 던전 입구 NPC에게서 구매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방향에 있는 방에 랜덤으로 있는 3개의 장치를 부수면 다음 맵으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다음 방으로 가게 되면 몬스터들이 있는데 이름이 주황색인 거 보니 저의 랩에 잡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랍되는 아이템은 필드에서 나오는 템보다는 등급이 훨씬 높았습니다. 아이템은 성별로도 구분되다 보니 여러 바퀴를 돌아야 풀세트로 맞출 수 있을 것 같네요. 처음 지급해준 장비와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보스로 보이는 몬스터가 있는데 HP가 10칸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진 않아서 무리 없이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방심하고 다른 생각하다가 제 HP가 닳고 있는 것을 안 보고 있다가 죽어버렸네요.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기간제 의상을 주는데 능력치가 뭔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이 소림사 방장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외형은 맘에 안 들었지만 능력치 봤을 땐 무조건 착용해야 할 것 같네요. 이제 재령행 퀘스트가 끊겨서 dak사 모드로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의상도 그렇고 이것저것 버프가 있다 보니 이름이 빨간 몬스터도 무난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구룡쟁패에서 아쉬운 점은 앞에 말한 몬스터의 데미지 수치와 몬스터 레벨이 안 보이는 겁니다. 단지 이름의 색깔로만 구분이 되고 정확한 레벨을 알지 못해 일단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었네요. 대신 보라색 등급의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서 액템 먹는 재미가 쏠쏠했네요. 그리고 퀘스트들은 해당 레벨이 되면 임의대로 받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굳이 모두 할 필요는 없고 퀘스트를 포기했을 때 다시 강제로 받아지는 것들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많던 퀘스트를 다 삭제하고 나니 퀘스트들이 3-4개 정도 남게 됩니다. 마을 간의 이동은 퀘스트를 하게 되면 주는 협곡 아이템을 통해서 바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폐관성이라더니 진짜 성 안에 들어왔네요. 실내가 궁궐 같습니다. 시계 방향대로 각각의 레벨에 맞는 방이 있는데 저는 초급, 중급 수련실로 가야 할 것 같네요.
지금은 중급 수련실 갈 수 있는 레벨이라 중급 수련실로 바로 가보았습니다. 입장했더니 허수아비들이 잔뜩 있네요. 그런데 한두 방 때리면 허수아비들이 죽는데 경험치를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참에 아껴뒀던 경험치 버프 물약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어디서 얻은지 모르는 15배 버프 물약이 있었습니다. 15배 물약을 먹으니 한두 마리를 잡으면 랩법이네요. 여기 91랩 허수아비들도 있는데 69랩 허수아비들과 비슷하게 잡히는데 경험치를 더 많이 줍니다. 경험치 버프가 아까워서 열심히 잡다 보니 이름이 빨갛던 허수아비들이 파란색 이름이 돼버렸네요. 이제 여기서도 경험치가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 다음 방으로 넘어가 보았습니다. 여기는 허수아비가 아니고 일반 몬스터가 있습니다. 잡히는 속도도 오래 걸리고 경험치도 허수아비보다 적게 줍니다. 다시 방 이름을 봤는데 방 이름 자체가 허수아비 잡는 곳은 수련실인 거 보니 수련실까지만 할만하고 그 다음부터는 효율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험치 버프 끝나기 전까지 허수아비를 다시 잡으러 왔습니다. 이제 랩업도 했겠다. 전에 실패했던 폐연동을 다시 도전해보았습니다. 이제 랩업을 해서인지 보스 이름이 하얗게 보이네요. 물약도 먹어가며 HP 관리를 해주며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스몹이 아니었습니다. 잡고 나니 다음 방으로 가는 문이 열렸네요. 여기서 장갑을 하나 먹었는데 공격력을 300 올려줍니다. 근데 여성용 장갑이네요. 여기 몹들을 잡다 보니 진짜 보스가 나왔습니다. 등장씬이 웅창하네요. 여기 던전도 입장권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첫 단계 등급이라 수월하게 잡힙니다. 보스를 잡으면 호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개 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각 3개 방에는 보상상자들이 바닥에 있었는데 보상들은 모두 풀떼기들만 주네요. 뭔가를 기대했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오히려 던전 잡몹들 잡고 득템을 한 것 같네요. 구룡쟁패는 이런 씬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보이네요. 재룡행 퀘스트 하던 도중 폐왕결이라는 던전이 보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장권 3개를 넣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입장권 색상별로 등급이 나뉘게 되는데 전 자색 입장권으로 입장해보았습니다. 여기는 단계별로 몬스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한시간 내에 몬스터를 처리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몬스터들은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나오는 개체수가 많아서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한 가지 답답했던 건 범위공격 무공이 하나도 없다 보니 잡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 5단계까지 왔더니 보스급 같은 애들이 나오길래 끝인 줄 알았는데 중간 보스였네요. 꾸역꾸역 10단계까지 왔는데 진짜 보스로 보이는 호랭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 뭔가 이상합니다. 무협게임만이랄까봐 무술을 사용하는 호랑이였네요. 여기서 며칠만 마늘 조금만 더 먹으면 사람들 기세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면 중앙에 석상 4개가 나오는데 뭔가 엄청난 보상이 나올 줄 알았는데 스탯 올려주는 아이템 1개만 득했네요. 너무 허무하네요. 거진 40분을 올라왔는데 레벨이 100일 되면 축하 선물을 주는데 여기에는 뭔가 많은 것을 줍니다. 스탯과 스킬 초기화 아이템과 기간제 의상과 구룡천하 7일 이용권 등 여러가지를 주네요. 여기서 준 의상도 3일짜리 의상인데 여태 받은 의상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의상입니다. 구룡천하를 사용하게 되면 강마을 은거고수의 NPC에게 버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버프를 주는 신구룡쟁패는 캐시로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문파기여도가 너무 안 모여서 게시판을 찾아봤더니 일반 아이템을 각 문파기여도 NPC에게 기부를 하게 되면 문파기여도를 얻을 수 있다네요. 이렇게 쉽게 얻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도 지금에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네요. 사실 여기까지는 지원해주는 아이템들이 빵빵해서 못 잡는데 어려움을 못 느꼈던 터라 무공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하실 분들은 무공 꼬박꼬박 배워가며 키우시길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스킬들을 배우다 보니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직 범위무공이 없는 것에 안심이 되네요. 만약 범위무공이 있었더라면 좀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도중 저번에 추천 스승 목록에 몇 분 계셔서 한두 군데 지원을 넣어놨었는데 혈육내라는 분께서 지원을 받아주셨네요. 저 말고도 제자가 3명이 더 있습니다. 두 분은 아이디가 비슷한 거 보니 지인이거나 한 분이신 것 같네요. 문제는 접속 시간이 달라서 게임하는 동안 스승님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새로운 무공을 배우고 사냥터에 왔는데 실질적으로 초식기 한개와 일격기 한개만 쓰게 되네요. 그래도 무공이 달라지긴 해서 사냥 속도는 좀 더 빨라지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범위무공이 없다는 게 좀 답답하네요. 상위 스킬 중에 다수에게 공격하는 게 있긴 한데 효율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100렙이 넘어서 필드에서 처음 사냥하는 것 같은데 무기상자 12단계짜리를 떨구네요. 3단계 상자까지 봤던 것 같은데 갑자기 12단계가 나오니 타임머신을 탄 기분이네요. 이번에는 무기 재련을 해보았는데 상방에서 재련템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상방에서 판매하고 있는 재료로는 2강까지 강화가 가능하고 그 다음부터는 몬스터에게 드랍되는 혈장 가지고 재련템을 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작 무기인 오철도를 강화해보았는데 강화 확률이 안 나와서 쫄리긴 했는데 강화 2단계까지는 무난하게 성공했네요. 왠지 2강까지는 100% 확률인 것 같습니다. 3단계 재료가 없어서 여기까지 강화를 했네요. 신법 레벨이 낮아서 못 배웠던 천마진기를 배워보았는데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공격력 12 올라가던 천마신법이었는데 천마진기는 공격력 210을 올려주네요. 그리고 일기공이라는 무공들이 있었는데 성화 상태가 돼야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성화 상태가 뭔지 몰라 검색해봤더니 마을 상점에서 기공보조도구를 사서 사용하게 되면 성화 상태가 되는데 이때 그 일기공 무공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배운 일기공 무공들은 다행히 방어 무공들이라 많이 아쉽진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아쉬웠던 것은 경험치 1억짜리 부적인데 왜 사용 등급을 높게 잡아놓고 초반에 나눠주고 가방에서 그림의 떡처럼 보게 만들었는지 기획자의 의도를 알고 싶네요. 사냥을 하다가 맹수령 2개를 먹었는데 이것도 던전 입장권이었네요. 이것도 다른 던전이랑 마찬가지로 던전함 NPC에게서 살 수 있는데 1개를 더 구입 후 입장해보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몹을 잡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의 던전입니다. 맵을 보니 6개의 방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조그마한 방이 보상상자를 얻는 방입니다. 저는 그 보상상자에서 보상다운 보상을 못 얻고 풀떼기만 얻었습니다. 범위무공이 너무 마렵네요. 한 마리 잡다 보니 너무 오래 걸립니다. 마지막 보스방에 왔는데 2마리의 보스가 나옵니다. 나름 저의 레벨에 맞는 던전인지 몹들 이름 색상이 노랗고 빨갛네요. 보스들은 생각보다 아파서 HP 물약을 잘 챙겨 먹어야 HP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저의 공격이 너무 약했는지 너무 오래 때리고 있었습니다. 5분 이상을 때린 것 같은데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결국 시간 제한에 걸려서 보스를 못 잡고 귀환이 돼버렸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이번엔 뭔가 좋은 것을 먹을 줄 알았는데 너무 열받아서 열 좀 식히러 북해빈궁으로 놀러왔습니다. 북해빈궁 기본 마을인 것 같은데 모두 얼음판이네요. 북해빈궁으로 가는 길에 맘보스 같은 몬스터도 발견했습니다. 여긴 기본랩제들이 높은 곳이라 잡아보진 못하고 북해빈궁까지 전력 질주했습니다. 북해빈궁 앞마당까지 났는데 몬스터들이 너무 많아 입구를 찾지 못하고 바로 도망갔습니다. 여기까지 구룡쟁패 온라인을 즐겨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타격감이 그렇게 뛰어난 감은 없었지만 무궁을 사용할 때 동작 하나하나들이 실제 무궁을 펼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뒤늦게 게임을 이해한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신규 유저들의 아이템 지원도 많이 주다 보니 쉽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난 추억의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보고 싶으신 게임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